시진핑 그 뒤에 중국과 주서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시진핑 그 사람 제일 싫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이 들면 집에 가라. 사실 호춘화는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가면 대통령까지 만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 내부는 장유샤, 공산당 내부는 호춘화. 시진핑 굉장히 친한 사람 아들을 조사하고 있다. 어디에 가도 항상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 정말 심상치 않구나. 문제 정말 많구나. 중국 패퇴자로 지목되는 후춘화는 어떤 인물인가요? 후춘화는 옛날에 중국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는 시진핑 위해서 지정한 후계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제가 중국 정치를 꽤 오래전 관찰을 해왔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후춘화 그 사람 2022년도에 시진핑 그 뒤에 중국 국가주석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 강제로 3연임 했잖아요. 그러면 후춘화 그 사람 패퇴자, 옛날 태자죠. 태자 그 다음에 황제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황제 되지 못해가지고 패퇴자 되는 거예요. 패퇴자 되면은 이 사람 시진핑 그 사람 제일 싫어요.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나이 들면 집에 가라. 시진핑 그렇게 원하는 건데 너무너무 조용히 그렇게 했는데 그럼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죠. 네, 시진핑 가장 싫어하는 장면 나타나는 거죠. 최근에 베트남 동남아 갔잖아요. 동남아 가는데 거의 동시에 후춘화도 해외 방문했어요. 아프리카 나라 3개 가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 그 나라에 있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통령 다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국무총리, 어떤 나라 대통령 이런 만났어요. 사실 후춘화는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대통령까지 만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시진핑 해외 방문한 동시에 가는데 꼭 후춘화 가야 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볼 때 뉴스 봤는데 그거 후춘화 가도 되고 다른 사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게 쇼하는 거잖아요. 그게 뜻은 뭐냐면 후춘화 지금까지 또 이렇게 대통령처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뭐냐면 후춘화는 그렇게 가는데 중국의 매체는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거의 10일 정도 가는데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산당 매체 조금만 보도를 했어요. 일부러 숨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시진핑 파워 세잖아요.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정말 파워 세면 이 사람 나가지 못하게 해야죠. 진짜 황제 입장에 봤을 때 패퇴자를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후춘화는 작년 3중 전날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죠? 정말 활동하면 안 되는 사람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진핑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구나. 파워 너무 약하게 됐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후춘화가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 시진핑이랑 시진핑 반대 세력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진핑 반대 세력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진핑을 이기고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특히 군대 내부에 시진핑 사람 거의 수청 다 당했어요. 중국 군대 3인자인 허웨이동 사람 수청 당했고요. 금방도 말씀드렸던 묘화도 수청 당했고요. 중국의 통치하는 것은 두 가지 있네요. 하나는 필기국, 거짓말 하는 거고요. 하나는 군대. 근데 군대 파워가 약하게 되면은 정말 상황 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공산당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반대하는 세력 강하게 되면 우리 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은 대표하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은 군대 내부는 장유샤, 공산당 내부는 아마 후춘화 그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음 주석은 후춘화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시진핑 만약에 내려오면 중국 전체 체제 혼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혼란스럽게 되면 이 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뒤에는 후춘화 올라오는 가능성도 크죠. 네, 후춘화 아마도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후춘화 그 사람 나이가 되게 젊어요. 지금도 62, 63 정도 되게 젊어요. 그 사람. 네, 아마도 그 사람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물론 지금도 다른 소리 있어요. 다른 사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진핑 정말 내려가면 후춘화는 나타나는 가능성 커요. 유허, 리간제 등 시진핑 주변 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 려허는 이 사람 시진핑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려허는 그 사람. 이 사람 한국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 중국 국무부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되게 시진핑 너무 친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나이 많아서 그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 내려가는데 최근에 그 사람 아들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시진핑 굉장히 친한 사람 아들을 조사받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그게 뭐 시진핑 파워는 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이미 퇴직했는데 뭐 시진핑 굳이 그 사람 건드리는 이유는 없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친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시그널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까지 건드릴 수 있다. 리간제 그 사람 조사받고 있다. 리간제는 그 사람은 중국 공산당 조지부 있어요. 조지부는 그 인사권 가지고 있는 그 조지부인데 굉장히 파워 세요. 리간제는 최근에 그 조지복 장관 역할 하는데 근데 지금 내려왔는데요. 그 사람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 소문 나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금방 려허는 그거 확실해요. 이 사람도 시진핑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으면은 더욱더 시진핑이 파워 약하게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 호주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공산당 립에 시진핑 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모든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 모든 것을 다 같이 봤을 때 시진핑 지금 정말 심상치 않구나. 문제 정말 많구나. 다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시진핑이 최근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들인가요? 양회의 끝나고 시진핑 여러 모습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중국 그 남쪽에 갔을 때 그 머리도 하얗게 되고 막 걸어가는 자세도 좀 이상하고 이 눈빛이도 막 안 좋고요. 그리고 베트남 갔을 때 그때 중국 그 공안부 장관 같이 갔어요. 근데 그게 좀 해발 방문하는데 공안부 장관 같이 가는 게 약간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변에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시진핑 상황은 어디에 가도 항상 사람한테 주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변에 보호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진핑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봐니까 시진핑 나타나야 되니까 앞에서 젊은 사람들을 막 어쨌든 시진핑 지금 자기도 알아요. 파워는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해도 너무 조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시진핑의 반대파에는 누가 있나요? 군대에서는 짱이오샤 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공산당 이쪽에는 호춘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치 원로도 있죠. 정치 노인들. 예를 들면 중국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 중국 전 국무총리 그 원자보 이 사람들이 있어요. 또 탈자당 세력도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류유엔 아니면 邓 샤오핑 아들 邓 보방 이런 사람 쭉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시진핑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우리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세 유예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부 사람들은 막 신나요. 우리 이겼다. 우리 미국을 이겼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국 정부도 아마 그렇게 비슷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90일 정도 협상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90일 정도 만약에 뭐 서로 같이 결과 나올 수 없으면 그 트럼프 미국 쪽에 언제든지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관세 내려왔잖아요. 30%까지 내려왔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중국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30% 내려왔네요. 그럼 우리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기회예요. 빨리빨리 가야죠. 내일 모레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빨리 가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중국 아니에요. 지금 관세 내려와더라도 중국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 심지어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중국한테 뭐 좋은 점 없어요. 근데 우리 이겼다. 우리 미국을 이겼다. 우리는 우리 너무 신나요. 사드 문제 그때도 그래요. 뭐 우리 한국 제품을 뭐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뭐 하는데 근데 결국 한국 기업들 다 나가잖아요. 많은 사람을 취업 당하는 거잖아요. 그 삼성 중국업 나갔을 때 그 공장에 사람들은 그 현수막 가지고 우리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삼성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게 막 나와가지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많은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중국 기업 포함해서. 관세로 인해 중국 수출이 막히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이게 상상해도 너무 끔찍해요. 이게 왜냐면 중국 경제는 엔진 3개 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하나는 수출, 하나는 소비, 하나는 부동산.
투자. 네, 이런 세 개인데 근데 이 세 개는 다 하나예요. 수출. 중국 수출을 많이 해야 사람들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소비도 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찾을 수 없는데 몇 년 전 숫자인데 수출 기업 아니면 수출 기업 관련된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1.8억 정도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아. 이 사람들 뭐 가주 다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미국한테 수출 못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 어머 미국한테 수출할 수 없으면 다른 나라한테 수출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한테 수출하는 그 물건 엄청 많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한테 갈 수 없으면 그 홍수 같은 그 물건들 다른 나라 퍼질 수 있어요. 다른 나라도 긴장되고 있어요. 중국의 저가 상품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사업 다 망할 수 있으니까 다 그 관세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수출 만약에 망하게 되면 중국의 소비 물론 지금도 거의 망하고 있고 부동산은 거의 망하고 있지만 더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취업할 수 있는지 정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그 취업을 안 된다 해도 예를 들면 하루 내가 건강해요. 그러면 내가 농촌에 가가지고 아니면 노가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 꽤 있어요. 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게 중국은 그런 기회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중국에서 실업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게 그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이 1,220만 명이에요. 내년에 1,300만 명 넘어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중국 최근에 그 인민일보 당중 공산당 미치는데요. 그런 그 보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청년들, 우리나라, 우리 인민 그 필요한 곳에 가라. 그거 어디냐면 중국 서쪽에 거기서 가라. 거기서 열심히 하라. 그 뜻은 뭐냐면 그 중국 문화 대혁명 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중국 젊은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일자리 없어서 그때는 그 마오쩌둥 그 사람 이 사람들 젊은 사람을 다 그 시골에서 보냈어요.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옛날에 그 굉장히 너무 끔찍해요 그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도 일자리 없으니까 그 중국 인민일보는 이렇게 이미 그 시그널 보내는 거잖아요. 아마도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다 시골에 가야 되지 않을까. 중국 서쪽에 중국 지금 경제 잘 되는 부분 다 중국 동조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다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 엄청 힘들어요. 네. 거의 실업 문제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알바하고 싶어도 그런 자리 찾기 힘들어요. 중국 이런 이름이 있어요. 세계 공장.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다 그래요. 그 지금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산하는 물건들 다 해외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다녔어요. 중국 안에 있는 삼성전자 다녔는데 그 삼성전자 한 회사 있기 때문에 이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 부품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품들 다 중국 업체들을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 회사는 다른 나라 가는 순간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 다 너무 힘들어요. 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폭스콘 그 회사 이제 대만 회사인데 그 한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10만 명 정도 되고요. 하루에 먹는 뭐 계란도 뭐 100만 개 넘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중국 안에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뭐 베트남이나 인도에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외국 수출을 하거나 외국 기업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사람은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진핑 전랑 외교 세우잖아요. 외국 기업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안 되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너무 떨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 나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외국 기업들, 외국이랑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지금 뭐 AI나 이런 거 뭐 다들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AI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AI 공무원까지 나왔어요. 뭐 AI도 무인 택시, 무인 배달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 많은 회사 사장님들 상황 안 좋아서 너무 그 긴장돼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여야 되냐 지금 AI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들 막 밤새도록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AI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 줄일 수 있느니 그거를 막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AI를 다 많이 좀 발전하게 되면 중국 사람 더욱더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은 나는 좀 그래도 정말 안 되면 제가滴滴그 택시 운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인 택시 나왔어요.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어릴 때부터 뭐 세뇌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단 불만이 있어요. 예, 불만은 이게 한데 이 불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체제 때문에 아는 애들도 있는데 아는 청년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점점 너무 힘드니까 특히 일부 사람들은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고 아마 비교를 해보니까 체제 문제 있구나, 시진핑 문제 있구나. 근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래도 자기 방식으로 반항하고 있죠. 예를 들면 그때는 코로나 때는 그 사람들은 뭐 그 흰종이 아무 글도 없는 종이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 근데 종이에서 흰종이인데 아무 글도 없는데 서로 젊은 사람 서로 다 알아요. 당시 어떤 말 하고 싶은지. 네. 그리고 지금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SNS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다들 알아요. 이러면 그 사람 왜 이래? 그 사람 왜 안 내려가요? 그런 사람 그치 글쎄요 그 사람 왜 안 내려가요? 그래 다들 이렇게 뭐 대놓고 얘기를 안 하도 이런 댓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당빙.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순간 아마 손해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조용히 서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국의 10불 청년 현상은 무엇인가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절대로 사지 않는다. 자동차는 자시도 안 나오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주변 보니까 다들 뭐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 안 하면은 이게 너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나는 다 부동산 사는데요. 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다 보니까 다 결혼 안 했어요. 다 부동산 안 샀어요. 그런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 똑같아요. 이게 환경은 이미 그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다들 부담 없어요. 전업 자녀도 생기고요. 일도 안 하고 그 부모님 위해서 설거지 해드리고 뭐 청소해드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농담 같은 얘기인데 사람 네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 사회 사람 보고 너무 부럽다고. 왜냐면 요리점 하나 만들었는데 당신 그래도 집에서 에어컨 켜가지고 편안하게 돈 다 이러잖아. 다 살아나는 거지. 내가 생고생 해가지고 그만큼 돈 다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보고 부럽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 흥다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대출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다 완성하지 않아 가지고 언제 완성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보고 당신은 부채가 없잖아요. 내가 부채 대출 이만큼 있는데 어쨌든 뒤에도 사람인데 얘기를 안 하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 나가면 무슨 행동을 하려면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중국 농민공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분들은 중국 농민은 거의 뭐 3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골 농촌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게 좀 농사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큰 도시 가는 거지. 큰 도시 가가지고 그 수입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중국 안에서 이런 거 호구 이런 거 있어요. 혹독 같은 거. 이게 농담 아닌데 예를 들면 농민고 상해에 갔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 가는 느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 사람 한국에 오면 외국 사람이랑 대한민국 국민이랑 차이 워낙 크잖아요. 여러 면에서. 네, 여러 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거의 2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는 휴대폰을 사더라도 한국 사람 그리고 외국 사람 차이가 커요. 여기 한국 사람들 국적이 있으니까 농민군들만 상하이 가면 비슷비슷해요. 자녀 학교 가거나 아니면 이게 뭐 취업하거나 차이 커요. 되게 사람들 불쌍해요. 그래도 수입이 괜찮아요. 이게 시골보다 농촌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중국 부동산 워낙 많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취업 자리 없어요. 중국 부동산 지금 거의 다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취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갔는데 20년 일을 하다가 지금 40, 50대 됐어요. 그리고 40, 50대 되더라도 또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런 일을 하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그리고 또 복지 같은 거, 뭐 연금 같은 거, 뭐 의료보험 같은 거 이게 하는데 정말 조금해요. 그러면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거도 진짜 큰 사회 문제인데 어쨌든 뭐 중국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다 문제예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중국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고 다른 채널도 보시고 비교를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십시오.